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조선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시민안전과, 건설지원과, 교통과, 도로과 이상 16개의 부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개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개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력 경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구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부문 및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 세입은 기증액 대비 455억 6,247만 4천원 증액된 521억 3,1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수입의 이자 수입으로 거제사랑 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등 1억 2,803만 3천원 반영했고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3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3억 4,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거제사랑 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등 2억 662만 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가태료는 거제사랑 상품권 입안 가태료 등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관련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성립 전 예산으로 402억 5,320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은 정부 1차 추경 교부금 3억 5,600만원, 2차 추경 교부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및 선정에 따라 3,500만 원 삭감했고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도 2,987만 5천 원 등을 삭감해서 총 425억 4,07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총 26억 3,159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8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에 4,4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정부 1차 추경 교부금 2억 2,600만 원, 2차 추경 교부금 1억 2,25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700만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 22억 2,589만 5천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2,1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61만 1,000원, 2024년 융복합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269만 4천원,
2023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집행잔해 2,470만 5천 원, 2024년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집행잔해 1,502만 5천 원, 2023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해 1,322만 9천 원 등을 반영해서 총 1억 2,001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458페이지 제출 예산입니다. 총 제출은 기정에 대비 544억 7,356만 8천 원이 증액된 815억 5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푸동 옥수시장 외벽 제도 3개 1,500만 원, 고현종합시장 상가 지하실 바다 방수 및 배수로 정비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경영 혁신 지원 사업의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은 고현시장 온라인 마케팅, 공동 마케팅 및 인력 지원비로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하재 공제 가입 점포 공제로 지원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사랑 상품권 사업으로는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수수료 정액으로 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 2억 2,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의 경우 정부 1차 추경 10% 할인에 대한 할인 판매 보조금 48억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정부 2차 추경 13% 할인율에 대한 할인 판매 보조금 3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는 경상남도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미리 추진됨에 따라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 하반기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은 올해 사업량 254개소 지원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역시 도비 추가 확보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미취준으로 인해 7,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보조 사업은 국비 12 9대1 매칭으로 콜센터 및 면동 보조 인력 인건비 1억 80만 원. 461페이지입니다. 장비 임차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9,208만 원, 통신 전기 설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 90%, 지방비 10% 비율로 445억 1,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해 1,602만 5천 원 삭감하였으며 46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전국기준 우수 마을기업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5천만 원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거제 청년 도전 지원 프로젝트는 당초 4개 팀을 목표로 하였으나 신청 저조로 2개 팀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의 확대 지원에 따라 37명에서 60명으로 늘리면서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서는 전담 매니저 인건비 구조분 930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은 사업량이 15명에서 12명으로 줄어 5,5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장기인 건속 인센티브 지원은 참여자가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직무교육 및 컨설팅 민간 위탁 교육비는 경상남도의 사업비 변경으로 4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거제 청년 도약 사업 장기 건속 인센티브 지원비도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사업비 축소로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남 기안 청년 행복 일자리 이용 사업의 인센티브 지원비 역시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3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제 청년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청년센터 이름 정기요금 부족분으로 108만 원 정액하고 청년 특강 프로그램 용역비 집행잔액 24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 공간인 내꿈 공간 전면부 캐노피 설치 공사와 청춘 다락 방수 및 코킹 공사 집행잔액 69만 원 감액과 창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 교육비 용역 집행잔액 2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설 보급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은 국비와 12조정으로 변동이 없으며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구천마을 33세대에서 4등면 군바위 마을 161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7억 2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수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서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의 대가가 뭐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곁에서 볼 때 안타깝다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4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현종합시장 그 상가지하실 이 부분이 그 지금 한 그 천장은 다 됐죠. 예, 천장은 다 됐습니다. 그 밑에 순대리아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고. 종합상가입니다. 예예예. 그러면 이거 지금 그 5층 갖고 바닥 공사 그런 거는 다 됩니까? 가능합니까? 예, 바닥 공사 저희가 견적을 내보니 그 정도면 가능한 걸로 그 정도면 해서. 가능하다. 네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하실 때 아무튼간에 단디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희들이 그 전통시장 하재 공제 가입 정포 공제로 지원이 금이 이게 우리가 12개 시장이 있죠. 네, 네, 있습니다. 12개 시장 이게 전체 토탈 공제로 지원 금액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올해 450만 원 정도가 전액됐다. 조금 전에 설명도 잘 하셨는데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 459페이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이제 경남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갖고 이게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 거제 지부 운영비 지원이 전액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꼭 도비 보조금 말고도 우리 시비로 인해 갖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또 이제 거의 홍보 사무 관리비라서 예, 예. 이제 홍보에 필요한 거는 저희 예산 가지고 조금 해주는 걸로 예,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관심과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뒤에 청년정책 지원 이것도 지금 뭐 4개 업체에서 이거는 이제 신청 저조를 해 갖고 2개 팀이 선정돼 가지고 2개 팀만 한다고 되어 있고 목표량이 2개 팀입니다. 지금 한 개 팀 들어와가지고 한 개 팀 되어 있고 한 개 팀은 지금 모집 중인데 지금 생각 외로 모집이 잘 안 되고 잘 안 있습니다. 되고 네네. 있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지에 그래서 보니까 저기 우리 영세소 상공인 건강검진 지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이것도 경상남도 미추진으로 아까게 그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전액 이렇게 삭감되면은 지금 이 힘든 시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전액 삭감이 돼서 제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 좀 참고해 갖고
좀 예산 편성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 조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463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그 이제 성액됐던 그 세부적인 자료하고 그 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하고 장기 근속 인센티브 지원 관련돼서는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차, 2차 우리가 지금 인생 쿠폰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5% 들어가기 때문에 한 3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전체 국비가 90%고 네네. 도비가 5%고 시비가 5% 해서 우리 시에서 33억이 현재 들어가죠. 그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현재 대행 수수료가 몇 프로 지금 나갑니까? 모바일은 0.77 나갑니다. 그럼 0.77 지로는- 나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행 수수료가 지금 2억 2,600만 원이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이번에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에 따른 그 할인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33억에 들어갑니까?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로 지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네네. 별도로 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거제사랑 상품권. 그러면 예. 이제 33억에다가 또 2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인 판매 보전금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 판매 보전금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얼마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까? 125억이 보고가 됐죠. 국비 24억에 시비가 95억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추가가 얼마나 더 됐습니까? 지금 추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위에 있고 또 밑에도 있죠. 예, 1차하고 2차가 그 발행 지원 13%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10% 할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할인율의 10%인데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13%까지 확대를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 추경에 2차 추경에도 더 많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 13%를 해라 하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예, 간에서 내려온 거 있습니다. 예, 그거 그거 예. 주시고요. 그 13%가 되면은 이후에 앞으로 이제 이후에 13%를 하겠다. 네네. 그렇죠.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게 발행이 13%가 됩니까? 추석 때 9월부터 했고요. 9월부터 했다. 9월부터 13% 했고 그 예. 이제 계속 13%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13% 가겠다. 내년은 이제 따로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럼 그 현재 상황을 봐야 9월부터 됩니다. 예. 연말까지는 지금 13%로 예, 예.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현재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고 그 매칭이 또 11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위에하고 밑에하고 위에는 지금 모바일 10%하고 지류도 5% 관련된 게 보전금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다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래 보고에는 우리가 시비가 95억 잡혀 있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85억으로 우리 기정액에 잡혀 있다가 지금 비교 점검하면서 지금 43억이 또 올라갔습니다. 예, 예. 이거 역시 지금 원래 안 잡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예. 33억 외에 2억 3천만 원에 지금 이게 지금 43억이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비가 전체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전체 우리가 당초까지 해가지고 139억 정도, 1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행 지금 1차, 2차 보전금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33억에다가 2억 3천에다가 지금 할인 판매 보전금 또 43억. 이 43억에 우리가 원래 예정은 지금 기정액이 85억인데 우리가 예정은 95억으로 지금 보고를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1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33억. 그거는 10억은 이제 우리 지류 상품권 발행 그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33억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33억에 2억 3천에 또 33억이 올라가는 택이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도비가 당초에 그 나중에 지금 나중에 와서 예, 설명을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이
예상치 않은 금액이 또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459페이지 밑에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생 쿠폰을 통해서 돈을 주는 부분으로 일시적인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우리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 보면은 소상공인 육성 자원 2차 보전금 지원이랑 뒤쪽에 보면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디지털 인프라 지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항상 강조를 했지만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올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올려봐야 지금 얼마 올라가지도 않고 뭐 한 10억도 안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2차 보전금.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대출은 많은데 지금 돈은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다달이 이자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눈물겨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특례 보증이 지금 300억이죠. 보정해주는 게 예. 그리고 무보정 대출 융자 규모가 한 13억 정도 되고. 2차 보정금 예. 13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나중에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요 5억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입니까? 추가 5억 비교 정액분 459페이지입니다. 예,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소상공인 팀장 송호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2차 보전 관련해 가지고 300억 규모로 이제 대출을 실행하면 예상되는 2차 보존액이 13억 정도 되었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편성을 하면 상반기에 쓰고 너무 유용되는 게 많으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 원래의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보증 대출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3억에 대한 무보증 대출 이차- 관련된 게 이차 아니고 지원입니다. 2차 네. 그 출연금 20억에 대한 300억 대출 실행에 대한 2차 보전 설명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도비 시비가 4대6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충분히 정액을 해서 이제 잡아놓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4대6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좀 더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가 추가로 내려온 게 아니고 집행잔액을 이제 사업을 시군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시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완료를 했지만 저희들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저희는 4,400을 더 요청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매칭이 우리가 그 4,400 하더라도 매칭이 가능해서 이제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좀 더 충분히 했다는 네. 있는 많이 것 됐어요. 같은데 예. 우리가 지금 이 수요가 사실은 뭐 최대 200만 원까지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목마른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의 제일 목마른 부분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들어가지 않고 정책적인 지원만 지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시의원의 한 명으로서 울분이 터집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혜택 보는 데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업체입니까? 지금 254세대 있고 20개소 더 할 수 있거든요. 20군데 더 하고 22군데 더 할 수 있습니다. 22군데.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여기도 조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지원 업체가 한 16군데 정도 됩니까? 네, 그리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2군데 더. 한 2군데 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지금 274군데에다가 18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 300군데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은 소상공인이 맨날 어렵다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지 정책적인 부분에만 목소리를 내시는 게 사실은 안 맞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선업이 지금 하락입니다,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1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 많이 늘어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그러면서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그분들이 250에서 300을 벌었을 때 거기에 상당량을 자기 나라로 지금 돈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우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거제시가 화랑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버금가는 지금 호황기지만은 지역 경제가 사실은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뭐 TV 시장님 포럼에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52시간 이 묶어놓는 바람에 1년이면 곱하기, 한 달이면 곱하기 4를 하면 208시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하면은 250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용접이랑 기타 어려운 일들을 하기에는 밖에 이제 편의점에 일을 해도 최저시급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일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는 외국인을 자꾸 이제 수요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 아마 과장님도 그 외국인들이 지역 물가를 지금 지역 경제에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담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큰 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양대 조선소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2014년도에는 외국인들이 17,000명까지 왔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감독관, 선주, 이 바이어들 이런 부분들이 완전 그제 와서 아파트 한 채를 얻고 살아가던 그 시대, 정말 화랑이 있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순수한 노동자, 근로자들만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원룸 형식에서 살고 있고 또 수입도 전부 뭐 자기 나라로 다 보내는 부분도 있지만 초창기보다는 지금은 조금씩 그분들도 지역의 맛집을 찾고 관광지를 찾고 거제를 알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봐줘서 조금은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 우리 근로자들이 전부 외국인들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명확한 우리 거제의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 정책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제시에 청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다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최대한 감소되고 있고 2015년도 경우에는 1년에 3,300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800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분에 비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또 많은 비율이 높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이 또 이제 좀 마련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연계해서 다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최양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459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 자금 2차 보전금 지원이 당초에 8천만 원, 8억 네. 편성을 하셨고 이해 추경에 5억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는 그러면 저신용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금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예, 따로 돼 있습니다. 거기 같이 있습니다. 이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13호 외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13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금은 당초에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그 출연금 20억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300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우리가 이제 환경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때도 저야말로 소상공인들이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정 질문하고 5분 발언했던 당사자로 기업처럼 중소기업에 우리 2차 보전 해주는 것처럼 1년에 거칠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횟수를 늘리는 것도 제가
강력하게 그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2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13억은 네, 지금 올해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2년 정도 이자 차익을 보전해 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네. 있다는 네, 얘기입니까? 네. 내년에는 예, 2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가 그 중소기업은 그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어서 소상공인들도 어려운데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러면 현재는 2년까지는 좀 1년 더 네. 늘려서 한번 해보겠다는 네, 말씀인 네. 거죠. 그 추이를 보면서 그 2년에 딱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예, 상황이 뭐 더욱 악화되거나 그 한번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주시고 네, 네. 예, 거기에 맞는 또 횟수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운영 한번 해보고. 네, 예, 뭐 또 예산에 하겠습니다. 뭐 예산이 뭐 한정되어 있으니 뭐 끊임없이 우리가 뭐 요구하기도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하여튼 더욱더 열악하니까 조금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형 그리고 아울러 제가 이제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생계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자차에 네, 내년부터 생계비 그럽니다. 대출 이자 지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 그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저신용 취약계층들의 생계비 대출에 대한 이자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조례도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례는 사실 네, 복지 접었는데 쪽에 희망복지재단에 네.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네. 복지 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반영하는 내년 걸로 당초 예산 반영하실 예, 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해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비 금융 지원 당초에 8천만 원 12 편성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남형. 예,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지원하는 그거죠. 이른바. 예, 150만 원 지원하는 거 지금 사업 시행하고 예,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홍보하셨고 네. 지금 신청해서 그 대상자들이 신청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 제가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네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자가 너무 높아서 이자는 네. 어떻게 조율이 됐습니까? 이자는 아마 9% 막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아마 그것보다 조금 낮게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일단 그럼 예, 상세한 예, 예. 자료는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앞에 그 수입 부분에 가태료 부분이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까? 거제사랑 상품권 위반 가태료가 우리가 부가금으로 또 이제 가스법 위반 가태료가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상품권 위반 가태료는 저희가 수시로 보증 유통 일제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물품 판매 없이 거제사랑 상품권을 이제 한전한 3년 동안 한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그 폐업된 가게로 이제 한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가태료를 부과를 600만 원인데 경감해서 300만 원 하고 질서 위반 행위 가태료 해가지고 20% 경감해서 240만 원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에카 예. 석유가스 위반 가태료도 마찬가지 검사 미필 사업장에 대한 가태료 2건입니다. 40만 원씩 80만 원 부과했습니다. 예, 뭐 가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확한 좀 지시와 그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네. 예, 460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그 상단에 우리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네네. 예, 이게 도비가 이제 이번에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럼 이제 사업 양은 좀 더 되는데 네네.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매칭 비율에 하면 당초 예산에 지금 저희가 많이 넣은 이유가 이제 더 추가를 하기에 예산 한정이 있다 보니까 못해서 저희가 당초부터 매칭 비율보다 한 2억 넘게 더 이제 더 한 상황에서 저희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254개소를 하고 완료를 했고 네. 또 해서 이제 돈이 좀 남는다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4,400만 받던 겁니다. 아, 예. 야, 그렇게 된 예, 겁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4,400만 정액이 되었는데 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정액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유는, 예, 방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도 더 아니, 늘리고 싶지만 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조금 예. 예산체라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당초에 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예, 예.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일이 어려울 때 좀 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내년에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네. 우리 영세소 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 네네. 이거는 아까 설명이 이제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데 예, 그거 도에서 설명을 도 사업이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이제 예.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제 도에서도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업이 좀 불가하지 않나 이래서 아마 사업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많을 수도 있고 많다 아닙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뭐 예. 이러다 보니까 예. 뭐 다음을 한번 고민하든지 뭐 정확한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도에 한번 알아보고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사업 계획을 잡고 수요 조사를 해보니 이게 너무 지금 뭐 예산 너무- 예산하고 이 수요자하고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다. 해서 이제 그렇게 아마 해서 예, 사업을 그래서 예산 포기한 것 같다. 부족이 그러면 아마, 예.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저희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리 이게 갑자기 처음 내려와서 한 계획 잡았던 사업이죠. 처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거 처음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도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461페이지 그 중간에 우리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콜센터 네네. 인건비 네. 이게 당초 계획했던 예산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추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 더 편성한 겁니까?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인원이랑 다 선정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예, 지금 성립 전후로 지금 일부 그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연동 보조 인력 임금비는 총 이게 1억 4,720만 원이 더 포함이 되어 있으면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부족분이요? 예, 예. 지금 우리 정부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임금 인력에 대한 임금비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망과 바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경례. 예,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해양항만과 제2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6,662만 1천원이 정액된 236억 3,395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에 국농해양관광시설 위탁료에 141만 9천원이 정액된 751만 9천원, 저구 종합안내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 위탁료에 71만 4천원,
사업 수입으로 거제 시월드 경영수익 사업금에 4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 부담금으로 수해도시공원 리뉴얼 사업 부담금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하청면 석포마을 금단계 방파제 연장공사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5,889만 5천 원이 정액된 359억 5,61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촌 정주왕 시설공사에 어항시설 유지 보수에 1억 원이 정액된 3억 원, 석포마을 금단계 방파제 연장공사에 1억 원, 2026년 시설 확충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에 8천만 원, 남부면 도장포마을 조격장 포토존 정비사업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어선 수선 장비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정비 관리의 공공 운영비에 해양 경관 산책로 조명 전기 요금과 어항 친수 공간 보안 등 전기 요금에 각 600만 원이 정액된 4,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라항 캠핑장 확장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에 2천만 원, 어촌 체험 휴양마을 기어 사랑방 운영에 기어인 숙박시설 이용비 지원에 300만 원이 정액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체류형 어촌 체험 기반 조성 사업 시범 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장성폭건역 어촌 한력 정진 시범 사업 민간 위탁금 7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7억 원을 정액하여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에 경관 조명 전기 요금에 1,080만 원을 정액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신한력 정진 사업 추진 출장 여비에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장폭건역 어촌 신한력 정진 사업 민간 위탁금 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7억 5천만 원을 정액 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신한력 정진 사업 중림항이 되겠습니다. 중림항 사업에 4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창촌항 어촌 정비 사업에 2억 1,829만 5천 원이 정액된 7억 2,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거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앞에 세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농해양관광시설이 어떤 거죠? 국농해양관광시설은 국농 우리 저도 유람선 지향하고 있는 국농항 일원에 있습니다. 이게 유람선 터미널하고 그 인근에 있는 야영장하고 그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위탁료를 따로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효시공원 리뉴얼 사업 부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보고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금년 초에 수협하고 우리 시에서 15억 원으로 리뉴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수협중앙회가 5억 원, 또 수협은행에서 5억 원, 우리 시가 5억 원 편성하여 사업은 완료하였고 그에 대한 부담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이죠. 아까 5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억 원이죠. 이렇게 수협은행이 5억 원, 수협중앙회가 5억 원 해가지고 토탈 10억 원입니다. 그쪽에 들어온 거니까. 네, 예, 세입금. 예, 알겠습니다. 그 석포마을 지금 방파제 연장이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까? 금단계는 석포항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석포 마을 앞쪽에 앞쪽에 있는 금단계 이 부분은 우리 도 의원님 관심 사업인데 한 5m에서 한 10m 정도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우리 밑에 보면 지금 정주원 어촌 정주원 관련해 가지고 자산 물품 취득이 있습니다. 예. 어선 수선 장비 있는데 이거는 이 정수 물품 절차를 밟고하는 겁니까? 관계는 아니고 이 이거는- 또한 우리 시연님 관심 사업인데 인양기를 설치하고 나면은 이동을 위한 배차 등등에 이렇게 소요되는 어떤 자산- 정수 물품 절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그 어촌 체험마을 휴양마을 고도화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공기관으로 자본 위탁이 넘어갑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저희 지금 그 산달 마을에 금년 또 공모 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인데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 추진할 그런. 그럼 산달에 하는 거네요. 어촌 체험마을 전체에 하는 게 아니고. 산달 마을이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그러면 이제 밑에 체류형 어촌 체험 이건 기반 또 조성. 옥계 마을도 지난해 금년도에 이렇게 공모에 선정돼가 옥계 마을은 공모 관련된 내용들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구조란 캠핑장 확장 사업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의원님들이 그 영도 그 마리노 캠핑장인가 거기를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그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거 한번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안에는 저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요. 예, 언제 시간 되시면 꼭 가셔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CS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항상 예매 끝 열자마자 오픈하자마자 예매 끝이고 거기 보면은 시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배치받기는 꼭 다녀오시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장승포 근역 어촌 활력 증진 사업 요게 이제 민간 위탁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금을 이렇게 삭감하고 나머지 그 민간 위탁금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시설비로 쓸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 장승포 근역 어촌 활력 증진 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를 한번 우리 활성화 계획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실시됐는지 요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양 의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82페이지 하단에 어촌 뉴딜 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에 공공요금이 지금 약 한 1,0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경관 조명 전기 요금인데 어촌 뉴딜 사업 그 사업으로 지금 사업 대상지가 6개소 6개소가 준공을 했고요. 예, 지금 준공한 3개소는 게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촌 신활력 플러스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3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경관 조명 전기료 전기 요금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 사용 전기료입니까? 저기 여기서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도장포 보게 되면은 도장포 동백숲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관 조명 사업을 해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도장포도 이제 금년에 준공되면서 거기 전기료가 이제 경관 조명에 대한 전기료가 저희 시에서 좀 부담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6개소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한 6개소에 일반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어떤 전기료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6개소에 지금 그 뭐 우리 건물을 막 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마을에서 뭐 이용하시는 뭐 하여튼 마을 회관처럼 마을 그 뭐랄까요? 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허브 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관 조명을 따로 설치해서 그 여기에 이제 1,080만 원 추가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들은 도장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에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맞고요. 도장포에 지금 추가로 1,000만 원 들어간다. 네, 이제 경관 거기 들어가는 부분 맞고 그러면 이게 6개소에 맞습니까, 이게? 6개소의 일부 지금 그 공공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시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고 일반 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 이 명세 그 세부 내역을 보면 6개소 곱하기 45만 원 해서 12개월로 지금 예, 무슨 말씀? 예, 알겠습니다. 2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6개소에 전부 다 무슨 경관 조명을 설치했나? 그런 건 아닌 것만. 그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6개 그 시설
안에 내부적으로 쓰는 모든 전기료도 전기료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야외 요거는 경관 조명도 있고 1,000만 그렇습니다. 원은 아까 예, 도장포 마을에. 도장포 마을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야지. 제가 이래 놓으니까 무슨 6개 소 다 경관 조명이 있나 이 생각이 들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6개 소 제가 이거 한번 우리 그 감사할 때도 도시재생 그 시설물처럼 이 어촌 뉴딜 사업으로 우리 지금 이미 6개 했고 3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우리 공유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만약 조례가 저는 뭐 조례를 별도 조례는 지금 담아 있는 건 없고요. 없지 않습니까? 예, 도시재생은 지금 조례를 담아 예, 있는 건데 도시재생은 담아서 저희들은 그냥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건물은 지금 운영 그 어찌 관리하고 보면은 있고. 예. 사업수 개수는 여기가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공유재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유재산 어떻게 관리하고 누구 뭐 위탁할 건지 또는 아니면 뭐 그냥 뭐 업무만 대행을 뭐 맡길 건지 이런저런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점점 늘어나는데 소유권도 명확하게 하고 운영도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좀 운영에 관여하고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랄까요. 마을의 허브 센터의 기능을 저는 해야 된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료를 제가 한번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타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서 지금 어촌 뉴딜 304은 타 지자체도 별도 조례로 당겨져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네.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관리 예, 지침이나 이거 있어야 건물은 되거든요. 별도 지침은 나와 있는 건 있고요. 그럼 나중에 그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479쪽에 10월도 경영수익 사업금이 당초 뭐 9천만 원 예상했더니 4천만 원이 감안됐는데 지금 10월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10월도는 현재까지는 그대로 기존대로 운영은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여름철에 뭐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이제 이후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최근에 저희들하고 이제 접촉했던 부분들은 없고요. 그때 앞전에 그 말씀드린 네네. 대로 그 사업장 폐쇄라든지 등등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그 말들이 심각하게 고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고민 중인데 실제 계속 이제 문을 열어서 하고는 있다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수익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아무튼 좀 관심을 가져서 계속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82쪽에 메뉴에 그 어촌 체험기반 조성사업 그 공모사업 당선된 옥계마을이죠. 네네. 이게 공모사업이 그 상반기에 제가 선정 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이게 사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끔 내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입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사업 사실 기간은. 3월 달인가 그때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2차 추경에 우리 이제 사업비가 되어서 이 사업 기간이 그때 그 저한테 보내준 거 보면 사업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던 걸 제가 기억이 되어서 올해까지 사업 완료면 이게 예산이 너무 늦게 지금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년까지 그럼 네. 2년 기간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을 네. 보는 거네요. 일단 사실은 그 옥계마을에 관심을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시비가 많이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 자부담도 있는 걸로 제가 자부담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잘 좀 되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아니 그 10월도 이 세입을 4천만 원 낮게 잡은 거는 유압 이제 9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네. 지금 그 이용객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네. 4천만 원을 감해가는 입장료 수입의 5%를 그러니까요. 세금 잡히게끔 돼 있는데 입장객들이 이렇게 줄어들다 예. 보니까 2024년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요 지금 현재 2025년 5년. 네. 2020 당초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했을 때 네, 한 네. 9천만 원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네, 네. 지금 현 시점에 이용객들이 많이 이렇게 체험객들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1년에 보니까 두 차례 나눠서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네. 이제 5분의 그 추계를 보고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9월 되었으니 네. 예, 추기를 한번 해봤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10월도 저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겠죠. 네. 그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뜻인 거죠. 2025년 네. 또 영업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가요?
많이 나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480페이지요. 예. 그 중간에 큰 칸 의왕시설 난간 안내판 인명구조함 화장실 부장교 이제 의왕시설 유지 보수 사업이 1억 원이 추정이 되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특별하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시에 지금 119개소 전체적인 의왕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유지 보수 사업이 많이 필요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야 될 어떤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1억 정도를 지금 정액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수선 유지 맞습니다. 예. 그 사업이 지금 한 1억이 더 필요하다. 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건데 추계를 할 때 내년에는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조금 유지 보수비를 또 조금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어촌 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이 지금 공기관에 자본이체하는 이 사업하고요. 그 뒷장에 옥계라고 그랬죠. 네, 옥계마을하고 이 두 개 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만 좀. 네,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해양항목가에서 해안 경관 산책로 전기 조명, 해서 또 보안 등 전기 요금이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저 옥림 해상 전망대 혹시 그것도 저때 한번 의논을 했는데 이거 결론은 아예 안 내리는데 조만간 한번 만나가지고 결론 한번 내리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요구했던 그 사항 바다 쪽으로 뻗치는 전망대는 거기도 뺑 둘러서 경관 조명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옥림 몽돌 해수욕장 입구부 하는 부분들 내년도에 조금 유지보 사업에 조금 반영을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제라 캠핑장 확장 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2천만 원을 이번에 이제 반영을 시켰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원래 이제 1차 캠핑장 들어갔을 때는 11억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그 용역을 통해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 계략적으로 이렇게 주계하는 부분들 한 3억 정도, 16면이 그 정축되는 부분에 한 3억 정도 3억 정도 사업비로 확장 사업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 기여인 숙박시설 이용비 지원, 이게 지금 이용자가 기여인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여인이 늘었다는 건 이제 기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최초의 어떤 그 숙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7개 어촌 체험마을의 숙박동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기여인하고 우리 어촌 체험마을하고 이렇게 매칭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여인들이 오면 맞습니다. 우리 어촌 체험마을 그 숙박동에 거기 이제 기여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그 기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네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재양이 의원이 물었던 요 6개소 사업 전기 요금 시설에 대해서 6개소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마을 6개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483페이지 중림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이건 이제 유형 1 아닙니까? 유형 1 사업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 민간 자본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죠. 테레뮤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당기져 있는 예산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라. 그럼 테레뮤지는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성이 높죠. 일단 용역부터 하겠다. 만약에 뭐 이 사업이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공무사업은 취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 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지금 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양수산부의 각종 공모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모에 응하고 진행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조기 사업 그 포기로 인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 입장입니다. 아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 용역비가 4억 6천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사업이 포기를 취소를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될 상황 맞고요. 뭐 예산 사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버리는 예산인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들어가 기본계획 심의가 끝나야지만이 이제 또 재정사업에 또 뭐 그 추가 사업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또 돼 있는 구조인 거고 또 요 앞전에 우리 중투 심의 받는 과정에서 예. 이렇게 기본계획 심의를 우선시하라는 어떤 또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단 투자 심사 받을 때 그 민간 사업자의 어떤 의지를 반영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우리 재정 부분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부분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투 어떤 심의 조건이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부터 먼저 받고 난 이후에 하작하는 부분들이었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유행 1 사업은 민간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 투자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부서에서는 이걸 진짜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민간 투자자가 계획을 잡은 지도 오래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지도 사실 우리가 감을 잡으면 거의 뭐 힘들 정도라고 저는 봐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 6천만 원을 우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투입을 한다는 거는 조금 좀 무슨 말씀인고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거제면에 또 중림마을에 주민들의 어떤 일망이라든지 또 때로는 어떤 기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실례로 지금 1유행 사업으로 우리 국농하고 이렇게 중림을 같이 시작을 하는데 국농도 기업혁신파크 추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인근에 다른 민간 투자 사업하고 매칭해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중림권역 주변으로 또 다른 민간 사업자가 또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습니다. 투자 심사나 또 해수부 이런 데서 민간 사업자의 어떤 의지나 또 재정 상태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나요? 하기는 하죠. 지금 공모 선정할 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모 신청을 하고 우리 시에서 그 민간 투자 사업자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도가 더 크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에 어떤 선정되는 호조건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무슨 말씀인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특정 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뭘 해라 마라 절대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또 두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든지 뭐 지수되든지 어떻게 그 기간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4억 6천이 그림 그리고 그림만 그리고 버리는 돈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테라뮤즈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안 한다 포기를 했을 때 그럼 거제시에는 그럼 다른 100억 이상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을 하게 되면 연기할 수는 있다 아닙니까? 예, 중림항을 중심으로 5km 반경 내에 민간 투자 사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간 투자 사업자 변경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그러니까 중림 신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용역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5억 가까이 되죠. 5억에. 예. 그래서 지금 중림 마을에서는 아주 지금 뭐 기대가 크거든요. 크고 또 거제 면에서 기대가 큰데 그 뭐 용역을 뭐 국장도 계시지만 잘 하리라 보고
뭐 테라뮤즈가 사업이 옥포 공영이 지금 뭐 돈이 뭐 없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도 와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다른 타 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거기가 뭐 예를 들어 뭐 삐끗하게 되면 타 사업이 한 100억짜리 다른 걸 막 끌고 와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작년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도보교를 뭐 각 산에서 내가 중립에 나와달라고 했고 요번에도 그 새마을운동 때 어제 그저께 새마을운동 오실 때 내가 또 얘기를 했어요. 왜 형님 이거 왜 안 해줍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답은 하시더만은 어떤 간에 그거는 우리 지역에 거제면에 가장 지금 핫한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또 판단하셔서 이 용역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신한력 사업 자체가 양수안부 공모 사업에서 이제 없어지고 예. 아마 내년부터는 어촌 뉴딜 3.0 사업으로 별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지금 양수안부의 정책 기조는 그렇습니다. 이제 신한력 1유형 사업이 전국에 지금 16개소가 이렇게 선정됐는데 지금 기본 계획이 승인 받았던 곳이 한 2군데밖에 예.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농은 조건부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립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추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 올해 우리 거제시에 그 부장교를 몇 개 설치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이게 부장교 설치하는 게 보조 사업으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게 한 5개소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몇 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 2개 정도 하고 7개네 그러면. 예, 아니 포함해가지고 포함해 5개입니까? 예, 5개 정도 설치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앞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부장교가 지금 목재 부장교를 지금 PE라든지 다른 재질로 바꿔야 될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내년 당초 예산에는 조금 많이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저께 과에 전화를 해서 그 도의원님께서 지금 뭐 부장교를 설치해 주는 게 있느냐 내가 질문을 하니까 없다고 하시죠. 그 이제 도의원님들 각자 관심 포괄 사업비로 가지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아직 뭐 받은 게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분이 전화 오셔갖고 그 도의원이 하려 하는데 그 확인 좀 해봐달라 해서 확인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장교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집은 또 어촌이 많아서 좀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좀 뭐 이번 기회에서 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상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상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수상과 전체 세입은 43억 5,295만 7천원 증액된 174억 6,00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입에 2억 136만 3천원 증액된 3억 8,24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성포 수산물통센터 위수탁 사용료 4천만원 증액된 6,210만원, 폐쇄치료품 재활용 판매 대금 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양식 수산물 재보험 지원사업 등 이자 수입 47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억 4,84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 환급금 140만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가징금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40억 5,047만 천원 증액된 169억 7,64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보수금 대응 지원 등 7개 사업에 21억 122만 6천원 증액된 88억 4,47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지역분양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인정부포 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 525만원 증액된 14억 7,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10억 4,399만 5천원 증액된 63억 5,67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8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수상과 전체 56억 5,574만 2천원 증액된 260억 3,6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보험 어선은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8,121만 5천원 증액된 6억 9,814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료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만 20세 이상 만 75세미만 여성의료인에게 건강정진과 문화복지활동을 위하여 연간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청자가 568명 중 부적격자 17명을 제한 551명이 선정되어 151명분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3,020만원 증액된 1억 1,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영월해성 깜짝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으며 해양수산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를 5만원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10톤 미만 동료 어선에 분기별 사용하는 유류비의 10% 이내에 지원하는 산업으로 1억 1천만원 증액된 2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산관리 위탁료 산정은 24년도 위탁료 산정 용역 시 잔여 계약기간까지 위탁료를 산정이 완료되어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고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은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인원 어선에 대하여 구명조끼를 업무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 5억 2,4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타기한 근거 가진금 부과의 이전은 810만 원 감하여 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소한 대응 정비 지원은 9,600만 원 정액된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수산물 제외보험은 2024년도에는 보험료 잡담 금액의 60%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어업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부담 금액의 7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어업인들이 보험을 가입토록 독려하고 업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억 3,554만 원 정액된 5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사업은 전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통계록관 적용하여 적조방제 장비 임차비 1천만 원을 감하고 항도 살포기 설치에 재수리에 1천만 원 정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정부포 공급 지원은 당초 예산 69억 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이 미교부되어 1회 추경시 전액 삭감만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사업 신청 결과 2월 예산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되어 경남도 당초 예산 600억을 교부받아 9억 9,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로 직부제 사업은 10억 1,460만 원, 63만 원 정액된 14억 1,4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폐각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국비 일반회계에서 국가군용발전 특별계로 변경되어 예산을 중용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체 복구 지원은 도비 성립준 예산 사용으로 7,97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개체꿀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친환경 개체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도 해양수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해상가두리에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사료 자동 공급 시스템 등 선박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61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포면대체물품 지원 사업은 고소원에 따른 양식어가에 액화산소 영양제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방사하는 검사 신호 구입 및 검사로 수수료는 우리시 먹거리센터를 통한 수산물 방사하는 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어 3천만 원 감하여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지난 5월 호주 한인경제연합회에서 우리시 방문시에 협의한 농수산물 호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예산으로 1천만 원 정액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섬굴축제는 25년 11월 8일 농업개발을 응원해서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1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거제 섬꽃 축제 기간 중에 병행 실시하여 울 소비 촉진과 우리 수산물의 안정성을 홍보하고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95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선교 구제 사업에 1,300만 원 정액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수매에 4천만 원 정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국내여비 384만 원 정액된 2,7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추경에 올라온 내용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폐 스티로폼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인고트로 지금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인고트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금속 또는 합금 등을 이제 녹여가지고 주영에 넣어가지고 굳힌 거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폐스티로폼 관련해서. 네, 인코트는 주로 액자라든지 이런 건축 자재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베스티로폼으로 만든 이제 재료로 이렇게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기존 베스티로폼을 가져오면 꾹꺼필이나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그거를 그냥 건조시켜 가지고 녹이면 인코트라고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강도라든지 기타 기존에 있는 자재들보다 훨씬 더 성능 효과가 좋습니까? 그까지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강도 시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양식 수산물 재보험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식 수산물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 국비는 50% 선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부담만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양식 수산물 재보험은 의무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가입하는 또 한정된 보험이다 보니까 가입하는 실적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일괄적이지 않고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실행이 많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돌렸다 이렇게. 뒤쪽에 한번 보면 저 491페이지에 우리 구명조끼 관련된 사업이 이게 지금 이번에 뭐 민간 자본 사업으로 지금 내려왔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가 10월 19일부터 이제 2인 이상 성선원들도 지금까지 어선 안전조업법에는 보면 2인 이하 성선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었고 태풍이나 주의보 발효 시 야외에서는 의무적으로 입고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2인 이하가 배에 나면 한 사람이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혼자서 실제 구조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 안전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전조업법을 개정해가지고 2인 이하가 출항하실 때는 실내든 선박기든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어민들 수산인들 간담회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상자는 뭐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몇 개 정도 그러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어선이 한 2,186척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430척이 한 2,450벌 정도로 실제 대상의 한 6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해가지고 누락되는 일. 그러면 어선당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는 거고 지금은 기존 어선들이 또 구명조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2개는 비치는 돼야 되는 비치가 거고 착용을 하고 착용을 아예 비치를 해서 착용을 해야 되는 거고 야가 배를 타고 됐을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불법업 타기간 검거 가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겨울에 지금 검거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겨울 아니고 뭐 연중입니다. 뭐 조업구역이 겨울에도 있지만 뭐 연중 뭐 조업구역을 위반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허가의 어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중 어떤 검거가 되는 사람. 주로 이제 조업구역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어기 때 이렇게 작업을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보니까 조업구역 위반하고 그냥 허구에 뭐 자망인데 통발로 싣고 나갔다는 그게 주로 많이 잡힙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외포에 우리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외포에 대구 축제를 하면 우리 대구 축제가 12월 말에 이렇게 하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수온이 이제 2, 3도 높아지다 보니까 축제 시기도 사실은 안 맞고 이제 2, 3주 뒤로 늦춰졌을 경우에는 또 검어기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잡기도 어렵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내년 또 대구 축제 관련해 가지고 그냥 한번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가 시기적으로 좀 늦게 나는 경우도 그래서 내년에는 1월 한 10일 정도 검어기 전에 1월 11일 정도 하는 거를 일단 어업인하고 축제 추진하고 일단 그런 식으로 잠정 합의는 받습니다. 검어기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15일부터. 15일부터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제 섬굴 축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제하면 굴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FDA 승인까지 받은 뭐 정말 깨끗하고 좋은 굴인데 맛과 영양가도 높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과학적으로 좀 검증된 데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뭐 홍보를 하면 특히 뭐 스태미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산달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물론 저기 이제 통영하고 인근이지만은 통영굴하고의 또 거제굴이 차별화가 된다 하는 부분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방안이 있습니까? 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가 그 경남에 차지하는 굴 면적이 한 35%, 통영이 한 50% 약간 넘습니다. 우리가 통영보다 약간 작지만은 지금까지 굴 수입도 통영에 있구나 그 모두 입판이 통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에나 밖에서는 통영굴이라고 거제 굴이라고는 거의 홍보가 더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영은 올해 벌써 굴 축제를 29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부터 자꾸 어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우리도 거제에서 굴 축제를 해가지고 거제에도 굴이 난다는 것을 한번 대외적으로 알리는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통영에서 주로 이제 시장이 시장이 형성이 되다 돼 있기 보니까. 때문에 지금 이제 잡히는 거는 50대 35라고 하더라도 경남 전역에서 그렇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지금 통영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홍보라는 네, 거 그래서 이번에 없다. 성꽃 축제 기간에 성꽃 축제, 성굴 축제가 좀 병행해 가는 게 성꽃 축제 기간에 많은 인이 올 거라 대비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기간 안에 성꽃 축제 기간 중에 그 장소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기나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에다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굴 축제를 한번 그러면 이제 부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별도로 그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농업지역과 되겠네요.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예,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제굴에 대해서 알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선계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많은 또 요청들이 와서 관련된 부분에 경남도가 이제 정액이 되고 우리 거제시도 맞춰서 됐는데 사실은 불가사리는 어패류한테는 거의 뭐 최강의 이제 수산 동물이지 않습니까? 불가사리가 나타나면 조개, 전복, 홍합 뭐 싸그리 다 없어지거든요. 양식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 보면은 이제 해파리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부에서도 상당 부분이 많이 내려와서 금액이 많은 반면에 우리 불가사리 성게 부분은 상당히 좀 미비하다. 금액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치망이나 이런 좀 실제 지금 이번에 4천만 원 정도가 1억이지만은 해파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돈이 키로에 원래 당초에는 키로도 한 240원에서 300원 돼 있는데 실제 이 예산으로는 한 150원 정도 업이나 사전 협의한 상이고 그런데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300만 원이 정액돼 가지고 현재 실적을 보면 불가사리가 한 12톤 정도 잡혔습니다. 그럼 12톤이면 저희들이 지금 불가사리가 1,700만 원이 뭐 아직 5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10월 달에 우리 당초 사업자 선정엔 또 다 분들한테도 확인해보고 어떤 물량이 또 거기서도 남을 수 있는 거고 현재 불가사리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번에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미수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그 축하의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개체굴 생산 요 시설 해가지고 해양 선정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셔서 축하드리고 그 밑에 부분도 그죠 뭐 덕분에 이렇게 크게 하셨네요. 부서에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 부서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명조끼 보급이 우리가 이제 2인 이하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미착용 시 예.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예, 제가 뭐 과태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1차 과태료 얼마, 2차 과태료 두 번 걸리실 때 얼마 지금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미착용 시에 예, 적발되면 그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여기는 지금 우리가 국비도비인데 그럼 자부담은 전혀 없이 올 지원입니까? 과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자부담이 20%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가 올 그러면은 모두들 다 이제 세금 신청해 갖고 다 받을 건데 이제 20%라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얼마 전에 구입한 거는 쓸만하고 쓸 수 있고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있는 거는 그대로 좀 쓰고 좀 어렵고 그 중에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리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끝으로 494페이지 거제 성국 축제가 있습니다. 그제 우리가 이제 이게 보니까 농업 개발을 하고 우리가 25년 11월 18일 정도 개최할 때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굴도 이렇게 할 때 진짜로 이렇게 홍보를 진짜 조금은 특색 있게 굴의 그 모양처럼 이래 갖고 튀김 하나를 내더라도 깔끔하고 맛깔스럽고 거제에 가니까 굴이 좀 색다르더라. 그냥 좀 진짜로 성의 있게 굴 모양을 이번에는 그런 형태로 과장님께서 진짜 홍보하고 어민분들한테도 그냥 뭐 대충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모양을 내갖고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거는 진짜 과장님의 그 힘이 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굴수협하고 우리 그 굴업 단체하고 한번 이 축제에 가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굴수협에다가 한 이야기가 통영에서 지금 29회째 해오는데 통영처럼 형식적으로 그 똑같이 모방을 하지 마라. 그제만의 어떤 다른 아이디어도 내 가지고 어떤 좀 뭐 물론 뭐 축제가 다 거기서 거기라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통영 축제가 했을 때 이런 것보다 그제 축제가 이런 게 잘 됐더라. 이런 거를 제가 굴수협하고 이벤트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굴 하나가 딱 상큼하게 입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를 좀 특화되게끔 굴로 인해 갖고 그렇게 좀 만들어서 그때 그 축제가 진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고수원 491페이지예요. 예. 고수원 대응 장비 지원 사업이 이제 국비로 합니다. 이게 장비가 어떤 장비가 지원되죠? 고수원 대응 장비는 우리 통상으로 액화산소 공급기하고 그다음에 액화산소 그리고 차광막, 그리고 뭐 지붕 단열재 이런 위주로 지원. 국비만으로도 다 이 사업 지원됩니까? 국비 80, 자부담 20%입니다. 자부담. 이게 뭐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도 저 도에서 그 약간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기들 뭐 특별 교부세 1억을 받아가지고 또 이 여기 부염대 책비 3천만 원 받은 것처럼 이런 사업에는 우리 시비를 보태면 안 됩니까? 시비를 뭐 근데 여기 뭐 어떤 솔직히 예산의 어떤 문제고 그러니 국비를 받은 게 부족하면 국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또 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럼 현장에서는 필요한데 지원할 것도 뭐 시비를 좀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안 부족하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시비를 보태면 그렇게 많은 돈은 보태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 수상가에서는 제가 쓰레기 낙동강 쓰레기하고 적조하고 현장에 나가서 뭐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땡볕에 나가서 둘러보기도 했는데 자 이제 적조 폐사체 그날 뭐 현장에서 우리 주성조 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의가의 특성상 또는
폐사체 확인을 위해서 그 가두리 현장에 보관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악취, 예, 뭐 한 6시간만 지나면 악취와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해당 건역 그 물량장에 그 또 요즘 마을 물량장에 인양기 실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380 산업용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냉동고를 이 이제 적조 폐사체, 그다음 고수온, 저수온 이 폐사체가 발생했을 때 그 어민들이 전부 들고 사실 자기 냉동 창고로 가지 않습니까? 예. 보관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고기 주워서도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일일이 갖다 나르게 한다는 것 또한 가만 그 어민들의 그 의견을 듣고 건의사항을 듣고 가만 생각하니 아 맞다 그 여름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는 그 차에 싣다 또 가서 또 풀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양 적조의 우리 재해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니 그 냉동 컨테이너를 뭐 렌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또 찾아보니까 업체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지원 사업도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한번. 예, 저도 그 의원님께서 우리 그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어민들 건의하고 또 우리 팀장하고 어떤 그 이야기 저도 현장 갔다 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냐 물론 첫째는 예산의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냉동 창고를 과연 몇 개나 각 항포구마다 해줘야 되는 건지 또 한 문제는 그 항포구에 가두리만 하는 어업이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어떤 다른 냄새 난다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만 하면 한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자기 집에 냉동 창고에 싣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두로 물량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가두리가 있는 건익별이 있지 않습니까? 건익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 달 정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예. 우리 행사할 때 화장실도 임대가 쓰지 않습니까? 임차를 하고 이런 부분 종합 검토해가지고 가능해보라 검토하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어민들 그 또 수고로움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 정책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우리 불가사리 구제 사업 저 여기 지금 2,300만 원. 예. 그런데 지금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 불가사리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뭐 통발이나 이런 데 어민들이 잡아오면 그거를 어떤 처리는 그래서 밭에 거름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민들 주로 보면 그 선착장이 수거는 우리가 수거는 하지 않네요. 우리가 수거는 안 합니다. 우리가 물량만 체크하고 네, 어민들이 이냐 자기 밭 같은 데 가서 거름으로 하는 거름으로 말라가지고 네. 거름으로 쓰겠습니까? 아니 실제 어민들 다 가져갑니다. 악취가 좀 심하거든요. 함부로 못 씁니다. 예. 뭐 거름으로는 사실 좋다고 합니다. 예. 좀 유기물이라. 근데 악취가 심해서 밭에 또 가져간다고 뭐 차에 싣고 이래 하기는 사실 상 힘들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불가사리 수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며 이게 진짜 밭에 네, 저희 직원들이 그런 쓰는지 출장 보면 사진 보면 다 밭에 뿌리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안 쓰는 분 그러므로 안 쓰는 분도 많습니다. 아, 그래 확인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또 현장에 가면 실행하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말려서 또 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장이 또 널어놓고 그러면 물량장이 또 악취가 또 심하게 납니다. 그 환경 오염이죠. 우리 뭐 또 물량장이 일반인들이 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생물 그 자체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거의 생물 그 자체로 들어오면 몇 시간 안에 아니면 다음 날까지 수거할 수 있는 그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우선 불가사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한번 불가사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생활 환경이 올라갔는데 아무리 물량량이 어민이지만은 뭐 현장이지만은 악취가 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음식물 쓰레기통 다 모지 않습니까? 일일이 골목 수거도 다 하는데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김두호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94페이지 김영규 의원님 임수건 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섬굴 축제.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선거 축제와 같이 하기로 결정이 지어졌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제가 좀 공간이 부족하면 거제항 무량장 이야기까지 그때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겠습니까? 장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원했던 자리는 개발은 밖에 호안도로가 있습니다. 해안도로. 거기가 앞에는 굴 채모장이 자연 채모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배경이 제일 좋은데 농 개발은 하고 그 당시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 하면 위험하다. 차가 다니는 도로고 어떤 자기 축제 기간에는 거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협의한 게 무대는 메인 무대는 자기들이 처음 설치하니까 그 메인 무대는 같이 쓰는 거로 하고 자기들도 개막식 때서 보편적으로 안 쓰니까 그러고 부스는 그 안쪽에 별도로 우리 수산물 축제할 수 있는 부스 설치 자리로 협의를 해가지고 안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시기처럼 우리 그 선거 축제 하면 우리 음식 파는 그 자리가 아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그 별도로 좀. 그럼 그 공간에서 보면 어디 쪽입니까? 저기 우리 짠디 광장 옆에 우리 도로 직선 도로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쓰는 것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 도로 말고 우리 짠디 광장 우리 메인 무대가 설치되는 그 사이에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직선 도로. 그 도로를 아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부스 있는 것도 막 쓴다 아닙니까? 거기도 부스 체험 부스는 있긴 한데 우리 굴 축제 관련 부스를 더 많이 넣어서 그쪽에서 굴 시식회 하고 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이런 건 안 합니까? 판매도 합니다. 판매하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음식을 팔면 같이 모여서 같이 팔든지 아니면 별도로 그 공간에 한다. 그럼 몇 군데 안 되겠네요. 부스 자체가 몇 개 안 되겠네요. 수산물 관련된 굴과 관련된 부스는. 몇 개 정도 지금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에 한 번 정도 했고 또 계속 합의로 해 나갈 사항이라서 거기에 수산물굴만 아니고 또 우리 일반 단체의 또 수산물도 같이 병행 홍보관도 같이 하기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굴이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수산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전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해가지고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아마 식당은 기존 성꽃 축제할 때 식당을 하기 때문에 식당은 우리 성굴 축제에서는 굴 요리 도시락을 여러 가지 한 4가지나 5가지 굴 요리를 한 거를 도시락을 가지고 무료 시식회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로. 무료 시식회로 나눠주시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 식당은 안 하는 거. 우리 그 위생과에서 6월달에 거제 대학교에서 전국 요리 경연대 이런 걸 했는데 오히려 이제 굴 같은 게 계절적으로 가을 쪽부터 이게 출하가 되니까 6월달에 하는 이런 행사를 6월달에 하면 아예 굴 제품을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과에 이야기를 해갖고 조금 시기를 조금 늦춰가지고 굴과 관련된 요리도 요리 경연대에서 이렇게 제품으로 이렇게 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우리 굴구이하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지금 됩니까? 아마 그거는 개인이 아니고 굴협의 차원에서 아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부 예산은 5억 6,192만 원 정액된 49억 6,784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 이자 수입 199만 원,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4,796만 5천 원, 국고보조금 2억 7,347만 5천 원, 시도보조금 1억 9,174만 8천 원, 2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887만 8천 원, 24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1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12억 2,585만 2천 원 정액된 180억 6,204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정감 내용으로는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지원에 2,980만 원, 거제문화지원 건립에 3억 9천만 원, 501페이지입니다. 제19회 거제 전국 합산 경연대회 7,600만 원, 신강사 방제 시스템 구축사업 4,855만 원,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6억 690만 원, 502페이지입니다. 덕포도 이팜나무 상처치료 및 안전보강에 2,200만 원, 우리 지역 국가유산 바로 알기 지원사업 1,000만 원, 매장유산 발굴 거제 그림리 시골 조사비 3,500만 원, 거제 시립박물관 건립 건축지역 용역비 239만 8천 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세입에 먼저 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보조금이 남았습니까? 특히 저 거제 문화예술회관의 방화벽 시설 이 사업 위탁 시설이 그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5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뭐 그러면 이제 개관식이 이제 언제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월 23일 정도. 10월 23일. 예, 잠정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추가적으로 좀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시설 계속 사업비로 지금 앞에 저 입구에 조경이랑 경관 사업할 계획입니다. 당초 뭐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던 거를 이제 예. 추경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보니까는 우리 제19회 거제 전국 합창 경연대회가 12월 5일 날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여성 그리고 남성 및 혼성 그리고 이제 실버 이렇게 세 개 파트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금이 한 2,800만 원인데 1등이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상당한 금액에 그 전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전국 대회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그 어린이 부하고 청소년 부가 없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고 올해는 이제 벌써 이제 계획이 끝났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그 어린이하고 청소년부를 좀 한번 같이 넣어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학부모들도 따라오고 해서 숙박도 좀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전날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합니까? 그러면 11월 5일 날 하니까 금요일 날 하면은 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 일부는 뭐 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2부에서는 이제 그 다음 날에서는 어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키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예산이 또 조금 정액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합창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관심이 많고 이런 데 갔을 때 그 추억들이 결국에는 커서도 이제 계속 머릿속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거제도라고 하는 좋은 추억을 남겨주면 나중에 커서도 꼭 재방문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2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그 덕포에 입합나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관련돼서 지금 현재 상처 치료하고 안전 보강 관련된 것만 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우리 제가 긴급으로 요청해서 도비를 저번에 1,100만 원 이렇게 확보해서 이번에 그 12 우리 50% 부담해가지고 2,2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그 고목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 가보니까 좀 이렇게 뿌리 부분이 이렇게 좀 썩고 이랬습니다. 주위 또 이렇게 잡목이나 이런 것도 정리할 이런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덕포 해수욕장을 찾는 덕포의 이정표와 같은 곳이 이제 그곳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바로 옆에 이제 버스 정류장도 지금 생기다 보니 그게 조금 연계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 옆쪽으로 또 자전거 전용 이제 도로도 있고 이래서 거기가 조금 어수선한 이제 그런 이제 관계들이 조금 있는데 이번 정리를 하면서 그 유관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 고려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